안녕하세요, 임박사입니다. 오늘은 피부 미용학 두 번째 시간이죠. 교재 공부를 바로 시작하시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신다면 교재 5번 보실 것을 2번으로 줄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피부 관리 과정 중 시작 과정인 피부 분석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관리의 과정 단계에 들어가서 피부 미용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 자, 샤워를 하고 정성 들여 나갈 채비를 끝낸 여성이 있어요. 처음 집을 나설 때 몸도 마음도 산뜻합니다. 하지만 이 산뜻함이 12시간, 14시간, 20시간이 지나고도 유지가 될까요? 바깥 세상은 온갖 유해 물질들로 가득하죠. 먼지에 바이러스, 세균들까지 뿐만 아니라 내 몸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느라 땀과 피지 범벅이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각질들도 이 찐득한 화장품들에 들러붙어 있죠. 오랜 기간 들러붙은 이 지저분한 것들은 피부를 상하게 만들고 쉬지 못하게 만들죠. 찝찝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클렌징을 합니다. 클렌징의 목적이 나왔네요. 클렌징은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깨끗해진 피부에 화장품을 적용해서 피부를 가꿀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작업이죠. 이에 따라 피부의 신진대사가 원활할 수 있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피부 미용의 목적인 피부 생리 기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서 노화와 기미, 트러블 등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데 클렌징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할 점. 클렌징은 어디까지나 피부 표면에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렇기에 모공 깊숙하게 박혀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한다거나 각질을 녹여 부드럽게 한다거나 그런 기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딥클렌징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이점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이니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클렌징의 순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클렌징은 1차, 2차, 3차로 나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1차 클렌징, 포인트 메이크업 클렌징이라고 하죠. 2차 클렌징, 안면 클렌징입니다. 3차 클렌징, 마무리죠. 화장수로 얼굴을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1차 클렌징, 포인트 메이크업 클렌징. 이 과정은 면봉, 화장솜 등을 이용해서 색조 화장을 지우는 것을 의미해요. 통상적으로 눈 화장이나 입술 화장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용 리무버 제품이 필요합니다. 대개는 근육결 방향으로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즉, 안에서 밖으로 닦아내면 된다는 것이겠죠. 렌즈를 끼신 고객이시라면 반드시 렌즈를 제거하신 뒤 클렌징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2차 클렌징, 안면 클렌징. 안면 클렌징은 클렌징 동작, 잔여물 제거, 온스포 이렇게 3단계로 나뉘는데요. 먼저 클렌징 동작부터 한번 살펴보죠. 클렌징 동작을 할 땐 피부 타입에 따른 클렌저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고객의 피부에 어떠한 트러블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얼굴과 목 부위를 부드럽게 진행을 해야 되죠. 3분 이내로 닦아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 문지른다고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더욱이 피부의 보호막도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3분은 꼭 지켜주세요. 실기시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여물 제거. 우리가 사용하는 메이크업 제품들은 대개가 유성 제품이죠. 즉 기름이에요. 기름은 기름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에 클렌징류는 대개가 유성입니다. 유성 제품인 클렌징 로션이나 크림을 사용한 뒤 폼 클렌징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우리 시험에서는 클렌징 로션을 사용하게 되죠. 그것을 기준으로 필기 시험도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클렌징 로션으로 얼굴을 문지르다 보면 우리의 손은 파운데이션이 녹아져 나온 클렌저로 지저분해져 있죠. 물로 바로 닦아내어버리면 간단하고 좋겠죠. 그런데 물로 잘 닦이지 않아요. 미끄덩해집니다. 티슈를 잘 접어서 구석구석 꼼꼼히 제거해줍니다. 부드럽게요. 그 전에 관리자 손을 먼저 닦으면 위생적으로도 클렌징 효과로도 훨씬 좋겠죠. 온스포, 말 그대로 따뜻한 상태의 스포죠. 온장고에서 바로 꺼낸 스포는 뜨거울 수 있기에 자칫 고객이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용하기 전 관리사 손목 안쪽에 온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고객에게 온도 체크를 한다? 이것은 틀린 것으로 보면 되겠죠. 온스포는 부드러우면서도 꼼꼼히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썼던 곳을 계속 쓰시지 않고 다른 면에 쓰셔야 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얘기가 나온 김에 스포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온스포 따뜻하죠?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로 씻으면 기름기가 더 잘 닦이듯 온스포를 사용하면 메이크업 제품인 유성 제품들이 참 잘 닦입니다. 따뜻한 온도 덕분에 피부의 온도는 상승되고 근육은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게 되죠. 혈액순환이 잘 되니 피부의 노폐물도 잘 빠지고 영양 공급도 잘 되겠죠. 온스포 한 장의 효과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하지만 온도가 높은 만큼 예민한 피부의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나 모세혈관 확장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주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상처가 있는 피부에도 혹은 레이저를 막 끝낸 자극받은 피부에도 온스포 적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냉스포. 자극을 받았을 때 뜨거운 타올을 올린다면 화들짝 피부가 놀라게 되겠죠? 관리의 마무리, 필링, 제모 후 등 주로 진정이 필요할 땐 이 냉스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냉스포의 차가움이 피부에 긴장감을 부여해주죠. 혈관을 수축시켜주고 피부의 열감을 떨어뜨려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아하, 팩, 마스크, 그리고 제모 후에 냉스포를 사용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죠. 2차 클렌징의 세 과정, 클렌징 동작, 티슈를 이용한 잔여물 제거, 온스포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3차 클렌징으로 이어가 봅시다. 3차 클렌징, 화장수, 즉 토너를 사용해서 얼굴을 닦아내는 것인데요. 1차, 2차 클렌저로 미처 닦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개념이죠. 코, 볼, 귀 뒤편, 이마, 헤어라인 등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해주는 작업입니다. 패드에 묻혀 닦아내는데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증류수와 같이 깨끗한 물에 적셔둔 패드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피부 자극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클렌징의 내용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쉽겠죠? 딱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물 온도. 세수를 하는데 물 온도가 왜?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교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온도에 따른 세정 효과에 대해 이해를 하신다면 클렌징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물 온도는 4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찬물,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 뜨거운 물 이렇게요. 찬물 10도에서 15도 세정 효과가 가볍습니다. 차가운 온도로 인해 혈관 수축 효과가 있죠. 이에 따라 피부에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미지근한 물 15도에서 21도 세정 효과는 역시 가볍습니다. 하지만 찬물보다는 잘 닦이겠죠? 피부에 자극을 적게 주는 온도로서 각질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 21도에서 35도 세정 효과가 큰 편입니다. 각질이 잘 불게 되니 제거도 잘 되죠. 따뜻한 온도로 인해 근육도 잘 이완되는 편이고 혈관 확장으로 혈액순환이 도모됩니다. 뜨거운 물 35도 이상 세정 효과와 함께 각질 제거가 매우 잘 됩니다. 다만 뜨거운 온도로 인해 피부의 긴장감이 저하되죠. 축 처지는 겁니다. 피부 자극 요소도 크죠. 혈액순환도 빨라집니다. 이렇게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 뜨거운 물에 따라 세정 효과와 각질, 피부 긴장감의 차이가 있다는 것. 이 내용은 앞서 보셨던 온스포, 냉스포와 결을 같이 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클렌징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클렌징은 정의, 딥클렌징과의 차이점, 1차 클렌징부터 3차 클렌징까지의 과정과 그 단계마다의 특징, 그리고 물 온도에 대한 것까지 이해를 하신다면 클렌징에 관련한 문제를 무난하게 풀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딥 클렌징. 클렌징은 클렌징인데 딥, 깊게 닦아낸다는 의미죠. 자, 그럼 클렌징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피부를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것이 클렌징의 의미죠. 딥 클렌징은 여기에 깊게라는 의미로 붙이면 됩니다. 피부에 깊게 노폐물을 제거하여 피부를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노폐물에 깊게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하면 깊숙한 곳, 즉 모공이죠. 그리고 두텁게 쌓인 각질도 있죠. 즉 딥하다는 것은 모공 속 찌꺼기나 쌓인 각질을 의미해요. 원래 각질은 주기적으로 스스로 탈락하는 기특한 아이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잘 탈락되지 못해서 쌓이거나 혹은 너무 잘 탈락되어서 평균치보다 얇게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두껍게 쌓여서 모공 입구도 막아버리고 피부를 다 감싸게 되니 모공 속의 찌꺼기나 피지 알갱이들이 바깥으로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더라도 흡수는커녕 겉돌게 되기만 하죠. 어느새 딥클렌징의 정의와 그 목적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네요. 한마디로 딥클렌징은 모공 깊숙하게 박혀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각질을 탈락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딥클렌징, 두텁게 쌓인 각질을 정리하여 피부결이 부드럽게 정돈되고 모공 속 먼지, 화장품 잔여물 등과 같은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피부의 결과 피부 속속들이 깨끗해지니 바르는 화장품마다 쏙쏙 잘 흡수되겠죠? 이 화장품을 통해 피부의 영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피부 각질이 정돈되어서 모공 입구가 열리게 되니 모낭이나 모공 속 깊게 박힌 면포, 즉 여드름 씨앗이죠. 면포와 피지들이 잘 배출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드름과 같은 트러블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만큼 사용할 때도 주의해서 해야겠죠. 딥클렌징은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는 주기가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저의 경우에는 화장품학에서 더욱더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매뉴얼 테크닉. 흔히 알고 계시는 마사지,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치고 고된 하루 누군가 나의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준다면 편안해지겠죠? 부드럽게 풀리는 근육. 그것을 다른 말로 근육 긴장도가 내려간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매뉴얼 테크닉은 물리적 자극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죠. 이때 물리적 자극이란 강하지 않은
매우 부드럽게 진행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혈액과 림프 순환이 촉진되죠. 자, 혈액 순환과 림프 순환이 잘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연결하여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혈액 순환과 림프 순환이 잘 되니 신진대사도 잘 이루어지고 영양 물질의 공급도 잘 이루어지겠죠. 순환하며 노폐물들을 쏙쏙 빼주니 안색도 맑아지고 피로 회복도 잘 되겠죠. 퉁퉁 부은 얼굴의 부기도 쏙 빠질 테고요. 단순하게 기억하고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결 기억하기가 더 쉽겠죠. 한 줄씩 정리를 해보죠. 혈액순환. 혈액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 대표적으로 탄소와 영양 물질의 전달 그리고 노폐물 배출이 있죠. 즉 피부 건강으로 보았을 때 산소 공급과 영양 물질 공급 그리고 노폐물 배출이 잘 된다는 것은 피부가 잘 먹고 잘 배출한다는 것을 의미하니 그야말로 편안하고 윤이 반지르르 흐른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림프 순환. 우리 몸의 하수구 림프가 촉진되면 부기가 완화되고 노폐물이 잘 배출되어서 건강한 피부와 함께 안색은 맑아지겠죠. 건강해지니 피부 면역력도 더 높아지겠죠. 더불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합해서 신진대사가 잘 된다라는 한 줄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피부가 영양분을 잘 받아들여 먹을 건 먹고 뺄 건 빼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의미겠죠. 즉 피부 기능이 정상화되고 이 기능이라는 것이 정상화되니 각질 주기도 제때에 맞춰서 잘 생성되고 잘 탈락되어서 부드러운 피부결과 트러블 없는 피부, 맑은 안색을 유지시켜주게 되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깨끗한 모공, 적당한 두께의 각질층 등 안정적인 피부 상태로 인해 스킨 로션만 발라도 쫙쫙 잘 흡수되는 컨디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사지, 매뉴얼 테크닉 왜 받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 문제가 다음 중 매뉴얼 테크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을 때 여드름 치료라는 식으로 치료의 개념이 나와 있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매뉴얼 테크닉은 좋은 것이니 여드름에도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함정이죠. 문제는 치료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치료는 의료 영역입니다. 여드름은 질환이고요. 그러니 꼭 이 점은 유념해 두세요. 매뉴얼 테크닉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매뉴얼 테크닉 방법이죠. 여기서 방법은 테크닉을 의미하는데요. 총 5가지의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찰법, 일명 쓰다듬기, 에프럴라지. 주로 손 전체를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방향은 근육결 방향이고요. 자, 누군가 나를 쓰다듬는다면 편안한 기분이 들겠죠. 편안하면 우리의 몸과 피부는 진정됩니다. 캄다운 되죠. 그래서 이 동작은 관리의 시작과 관리의 끝에 많이 적용되는데요. 고객이 누워서 관리를 받기 시작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고 피부 역시 놀라지 않고 즉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관리를 받을 수 있죠. 관리를 다 받은 후에도 푹 쉬어서 관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쓰다듬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편안해지면 긴장감을 완화시킨다. 그러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도 촉진되겠죠. 두 번째, 강찰법, 문지르기 혹은 프리션. 주로 손가락의 끝부분을 사용합니다. 이 동작은 앞서 보셨던 쓰다듬기에 비해 자극도가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화농성 여드름 피부와 같이 자극이 약한 경우 주의를 해야 되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피부와 근육을 문지르는 형식으로 자극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쓰다듬기보다는 근육의 긴장도가 더 잘 풀리겠죠. 뭉친 근육이 이완된다는 말인데요. 근육이 부드럽게 풀린 덕에 피부의 탄력성은 더 강화됩니다. 뭉친 근육이 이완되니 혈액도 잘 흐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니 또 같은 내용이죠. 혈액순환과 피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유연법, 반죽하기, 패츄리사지. 반죽을 해야 돼서요. 주로 양손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봅시다. 손끝으로 살살 문지르는 것과 양손으로 반죽을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자극이 클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반죽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자극을 주죠. 그래서 비만 관리 시 옆구리나 허벅지 안쪽 등을 관리할 때에도 많이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피부와 근육에 큰 자극을 주는 이 동작은 역시 뭉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 이완으로 인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현상들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예쁜 바디라인을 만들어주는 반죽하기, 유연법, 부기도 완화되고 피부와 근육의 탄력성이 강화되죠. 하지만 그렇다 하여 너무 세게 진행한다면 곤란하겠죠. 지나치게 강한 압은 오히려 근육 긴장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번째, 고타법, 두드리기, 타포트먼트. 한 손으로 두드린다면 균형감이 무너져서 자칫 고객의 몸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양손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가락, 주먹, 손바닥 전체 등 다양한 형태로 동작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힘의 강도와 자극을 받는 면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육과 피부에 자극이 가하게 되니 뭉친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도모되겠죠. 혈액순환이 도모되면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죠. 여기에 피부의 탄력성이 강화되기까지 하니 정말 좋죠.
5번째, 진동법, 떨기. 바이브레이션. 이 동작 역시 고타법과 마찬가지로 한 손으로 진행하면 고객의 얼굴이 왔다 갔다 흔들릴 수 있기에 양손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손가락으로 할 수 있고요. 손바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각각 동작에 따라 속도나 강도 그리고 자극 면적의 차이가 있죠. 피부를 떨게 하면, 즉 진동을 일으키면 우리 근육과 피부는 자극이 됩니다. 순환 자극을 일으켜 혈액과 림프 순환이 도모되죠. 결국 이 동작 또한 피부의 탄력성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실기시험에서는 이 5가지 동작을 모두 소화를 하셔야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임 박사와 함께 하시면 걱정 없습니다. 필기 문제는 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중 매뉴얼 테크닉 동작 중 시작과 마무리에 시행되며 피부 긴장도를 완화시키는 방법은? 정답은 경찰법 혹은 쓰다듬기 혹은 에프럴라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 한 동작을 표현하는 세 명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렌징부터 매뉴얼 테크닉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피부 미용학 마무리 단계로 팩과 마스크부터 제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